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연결고리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건 또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도 많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죠. 완성차 업체 포드와 SK 이노베이션이 무려 13조 원의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정해 주시죠.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미 국내 시장에는 나왔던 뉴스이기는 하지만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모터스가 1% 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고 성장주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나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가져왔던 이슈이고요. 일단 SK 이노베이션하고 포드하고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이제 글로벌 SK 투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한 10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2.8조 원 정도는 이제 이 R&D 센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1조씩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각각 이제 지분을 50%씩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예. 미국의 현지 두 곳인 테네시와 켄터키에 이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이 공장을 만들게 될 텐데 이 129기가와트시 이 규모의 이 공장을 세계 설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로 인해서 2025년도부터 이제 포드가 생산하게 되는 모든 전기차의 대부분 물량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포드의 이 가장 이제 이 주력 모델 중에 하나가 F150이라는 이제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픽업 트럭인데 이 픽업 트럭이 이제 미국에서 39년 동안 네. 이제 SUV 이 곳에서 계속적으로 1위를 해왔던 이제 이 베스트셀러의 제품인데, 그 효자군요. 예, 이 제품을 이제 이 F150 라이트닝이라는 이제 전기차를 이제 계획을 출시를 이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 관련된 F150 라이트닝이 잘 팔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에 대한 물량을 납품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물론 정유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부각이 받기는 했었지만 네. 어제 SK 이노베이션에 일부 조금 더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포드와 SK 이노베이션이 손을 잡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전략들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먼저 일단 SK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직접적인. 예. 네, SK 이노베이션이 사실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사실 네, 주가가 맞아요. 매우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삼성 SDI도 중간에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불거졌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고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미국에서부터 이런 수주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다시 오게 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 셋업체들도 주가가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언제 되느냐 이게 그렇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미뤄졌던 것이 GM 리콜 때문이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 GM 관련돼서 다시 배터리 납품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고 해결됐죠. 거기에 이제 이 뉴스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올라왔다는 점, 이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네. 배터리 셋업체들 SK 이노베이션이 물론 여기에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이슈에 대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종목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어제 매우 배터리 업체들에서 이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강했던 쪽이 동박이었던 것 같아요. 동박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이 유지가 되거나
혹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네. 어제 보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에 오르지는 못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차익에 대한 물량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이 미국에서부터 이러한 이제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지금 차익이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재 업체 중에서 LNF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그렇죠. 이제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양극재에 대한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업체들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부분은 사실 제한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비싸다는 평가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네. 추가적으로 음극재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인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이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더 미래가 더 밝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간밤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이제 하향 조정됐다. 역시 이것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반도체 관련된 이 지수, 많이 필라델피아 밀렸어요. 반도체 지수죠. 3.8%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쵸, 네.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정규장에서 2.7%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네.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런 부분을 과연 이제 반전을 일으켜줄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했었었는데 네, 네. 안타깝게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시간의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76이었었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을 하니까 4%까지도 이제 하락이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에서 나온 부분이 좋네요. 있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게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보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이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82.7억 달러를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컨센이 82.3억 달러였었는데 컨센을 소폭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EPS 같은 경우에는 124%가 전년도 대비 증가를 하게 됩니다. 2.42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컨센이 2.33달러였으니까 그보다 뭐 역시나 잘 좋네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이 이제 월가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약하게 제시가 되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네. 시간의 시장에서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가격 관련돼서 전망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전년도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IT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용 컴퓨터하고 서버와 같은 대형 기기에서 이제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대한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 전망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고 이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언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웨더부시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분기에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하락이 주기적인 침체의 시작인지 아니면 이 재고 조정과 연관된 단기적인 현상인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일단은 전망이라든지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안 좋았죠. 되면은 예.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네. ASML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많이 밀렸어요.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투자의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이제 둘 다 낮추게 돼요. 네, 그렇군요. 밸류에이션 쪽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촉매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네. ASML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너무나 높은 상황인데 예. EUV 장비 관련돼서도 납품을 하는데 이 문제가 없겠느냐.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이 칩 부족에 대한 현상이 많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매수에서 중립으로 이제 낮추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계속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오늘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둘 다 좋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예.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이제 메모리 관련돼서 방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오늘의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악화될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 시작을 하는 게 한 2%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업황도 업황이지만 지수와의 연관성도 사실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이후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외국인들이 사실 선물에 대한 부분은 어제 엄청 많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한 그렇습니다. 1.2조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이 선물에 대한 시장을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기간에 대한 매물이 더욱더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